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그 유튜브를 한번 찍게 됐는데요. 저희 시아버님과 며느리가 같이 영실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보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좀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잘 봐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다려주시고 구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처음이니까 잠깐 이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아버님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세요. 영어 전공을 하셨고 또 많은 이런 영어 가르치신 경력이 있으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저희 중학생, 고등학생 그 손녀들을 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제가 곁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굉장히 컨텐츠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배우고 싶다. 되게 영어를 쉽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뭔가 보케블러리부터 막 시작하기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 영시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아버님의 그 재능 기부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또 영어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로서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봐주시고 좋은 피드백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버님 시작해 주세요. 그래, 이제 영어를 저도 한 70년 동안 이제 배워왔는데 네,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범위가 너무 넓고. 그런데 과거 내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 뭐 그런 거를 생각해서 영시를 갖다가 우리가 상당히 그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쉬운 시를 갖다가 쉽게 풀이해 가면서 쉽게 생각하면은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원래 이 코스를 갖다가 저는 그 영미 여르시인전을 갖다가 이렇게 했으면 그런데 역시 여르시인은 그 한정돼 있고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미시를 하는데 사실 모든 것이 영어도 그렇지만은 시작이 영국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르시인, 미국의 여르시인 에밀리 디킨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에밀리 디킨슨이 1830년에 태어나서 56세에 죽었는데 제 관점에서 지금 200년이 가까이 이제 지났는데 제 지금 관점에서는 그렇게 영시가 어렵지 않은데 그 당시는 이 시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시의 의미가 어렵다는 게 사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그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는 I never saw a moor. 나는 황야를 본 적이 없다. 난 황야를 본 적이 없네. 그건데 원래 에밀리 디킨슨은 1830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에머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운율과 문법에서의 파격적인 변모로 19세기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뭐 운율과 문법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점이 없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이 됐던 모양이에요. 네, 20세기 들어와서 그 다음 세기에 들어와서 이미지즘이나 형이상학적인 그의 시의 유행과 더불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후에 그 여자가 죽은 후에 평가가 받았습니다. 네, 사후에 하버드 대학에서 특히 전 시집 2권, 전 서간집 3권이 출간 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 미국을 대표하는 과거 여류 시인 중에 하나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렵게 볼 수도 있고 네. 쉽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쉽게 보고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I never saw a moor. 이게 제목입니다. I never saw the sea. Yet know I how the heather looks and what a wave must be. I never spoke with God, nor visited in heaven. Yet certain am I of the spot, as if the chart were given. 뭐 상당히 간단하면서 평이해요. 제가 볼 적에는. 네. 뭐 그 속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저도 시도 많이 번역을 해봤고 그랬는데 일단은 번역을 해가지고 문서로 남기는 거 그거는 번역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translation. 그리고 누가 말하는 것을 갖다가 말로 통역하는 거, 그건 통역이라고 그래요. interpretation. 그렇게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뭐 이 글을 읽으시면서 앞으로 문학 지망생도 있을 수 있고 독서가도 될 수가 있는데 특히 문학 지망생한테는 꼭 얘기를 갖다가 해주고 싶은 것이 이 격언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Translator is a traitor. 번역자는 반역자다. 번역자는 그 원 시인, 원 작가의 뜻을 갖다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 원 작가의 반역자가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구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그 원 시인이나 원 작가의 뜻을 네. 완전히 100% 반영을 하기가 힘들다. 네.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머리에 두면서 네. 제가 이 번역을 했어도 이게 얼마큼 200여 년 전에 에밀리 디킨슨이 무슨 뜻을 가지고 했는지 그 속마음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그 주의를 갖다가 우리가 살피고 그 상태, 그 사태, 그 당시에 미국을 갖다가 연상하면서 연구해가지고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번역을 갖다가 제가 해봤습니다. 난 광야를 본 적이 없네. 난 광야를 본 적이 없네. 바다를 본 적이 없네. 그러나 히스가 어떻고 파도가 어떤 것인지를 아네. 난 하느님과 이야기한 적이 없네. 또 천국에 가본 적도 없네. 그러나 난 그것을 알고 있네. 그곳을 알고 있네.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무어는 보통 히스가 우거진 황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면은 제목에서는 무어를 갖다가 대문자로 썼어요. 네. 근데 이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I never saw까지도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대문자를 썼는데 작가가 그 무얼에는 뜻은 알고 있어도 거기 가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히스가 우거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어 그러면 무어랜드 황야지대 뭐 이렇게 합니다. 네. 히스는 사전에
의하면 진달래과의 관목인데 각종 희수의 총칭이 히더 이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관목 같은 이런 그 큰 나무가 아니라 안진뱅이 나무 같은 거 이런 것이 네. 예? 뿌리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동네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never saw a moor. 나는 광야를 본 적이 없다. I never saw the sea. 두 구가 연달아 나왔죠. 나는 바다를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내가 광야를 보지도 않고 바다를 보지 않아도 나는 광야에 피는 헤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알 수 있다. 나는 상상으로 알 수 있다. 머릿속으로. 그리고 바다를 보지 않았지만 거기서 일고 있는 그 사나운 파도, 그것도 내가 알고 있다. 보고 있다. 눈으로 보고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I never spoke with God. 나는 하느님과 얘기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I nor visited in heaven. 더군다나 나는 천국을 가본 적이 없어. 그러나 yet certain. 이거는 도치가 된 구문입니다. I am certain of. 무엇을 알다. Yet certain am I of the spot. 그러나 나는 그 장소, heaven, 천국을 안다. 마치 그 천국에 여기저기 그 지도가 있는데 어디가 이렇게 표시된 지도가 있는데 차트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처럼 나는 빤히 알고 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상당히 평이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 에밀리 디킨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830년에 태어나서 한 56세가 돼서 죽었는데 평생에 결혼을 안 하고 시만 쓰다가 죽은 네. 여인입니다. 근데 역시 이제 상당히 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결국은 결혼도 안 하고 운둔 생활하면서 쓰일 썼으니까는 일반 대중하고도 관계가 없고 거기하고 친근감도 없어서 자기가 이 시를 써가지고 발표할 때는 별로 그 호응을 못 받았는데 그 다음 세대 19세기에는 평가를 못 받았는데 20세기에 와서 평가를 대단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년이 흐르고 있는 지금 시기에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여류 시인의 하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물어보실 말 있어요? 아니, 간단하면서도 되게 심오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뭐 황무지를 가본 적도 없고 바다를 본 적도 없지만 다 알고 있다. 천국, 그러니까 신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천국을 가본 적도 없지만 너무 잘 알고 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굉장히 전지전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약간 좀 자만? 약간 이런 분이셨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았어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인의 그 시심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겠어요. 다만 우리가 그 시대의 상을 연구하고 그래서 추측할 뿐인데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 형이상학적으로 좀 어려운 시가 유행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평이한 시가 유행할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언어의 개념 그건 뭐 영어도 그렇고 불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그 평이한 시 이게 상당히 쓰기도 힘들고 사실은 더 어려워요. 이를테면
미국의 그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도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지 말아야 되고 내란 아닙니까 그게. 네. 잊지 말고 앞으로 화합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인종차별도 없고 검둥이 흰둥이 차별도 없고 평등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민주주의를 역설했는데 그것이 유명한 게티스버그에서 한 게티스버그 연설인데 약 2분간의 연설인데 할 말 거기서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읽어보면 아주 평이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할 때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이하게 얘기를 해라. 심플하게. 네. 그것이 오히려 어렵고 쉬운 거다. 왜냐하면 영어를 갖다가 가르쳐 놓고 영어를 시켜보면 그 상당히 어렵게 얘기를 해요. 네. 그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그 제대로 교육을 받고 영어 하는 거 보면 자기 나라 말 하는 거 보면 상당히 평이하고 심플하게 얘기한다고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네. 나는 이 시가 그렇게 평이하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런 시가 아닌가 이런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가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를 읽기를 권독합니다. 네. 그 아버님 저기 두 번째 에 보면은 가드도 나오고 해본도 나오는 거 보니까 혹시 이 시인이 그 어떤 종교적인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아니 혹은 이 시인이 종교가 있어서 이런 시가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나는 네. 거기까지는 잘 몰라도 네. 내가 짐작할 적에는 그 사실은 교회 나가고 이것도 상당히 그 소시업을 사교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간다고요. 네. 여러 사람 만나고 말이에요. 네. 싫어하고도 만나지만은 네. 동네 사람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그쵸. 그동안에 예. 흘러간 얘기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마도 이 여자는 운동생활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네. 교회도 나가지 않고 사람하고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 문학을 하려면 성경책을 꼭 읽어야 돼요. 네. 거기에 보면 지혜 문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거. 네. 특히 이 시는 그 시편, The Psalms, 그걸 읽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교회 나가지 않고 에밀리 디킨스는 성경책을 몇 번 읽지 않았나, 연구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만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동네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네. 특히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 네. 하느님하고 만나지 않았다. 이게 시에서는 상당히 대표적인 그런 그 격리감을 가지는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시를 with God 나는 네. 신하고 얘기한 적이 없다. 동네 사람하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문에 따지고 보면 신하고 얘기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어도 보면은 상당히 평이하면서 아주 그 문법에 맞게 이렇게 잘 썼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다른 시를 갖다가 이제 또 여러 편의 시가 있으니까 네. 에밀리 디킨슨의 다른 시를 갖다 감상할 기회가 있으면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파격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파격적으로 또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상당히 어렵다. 네. 함축적인 의미가 또 있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아버님 그럼 다음에 할 시가 혹시 미리 생각해 놓은 거가 있으세요? 혹시 저희가
예고를 좀 하고 이 시를 미리 한번 뭐 좀 읽어보던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또 다음에 시작할 때 소개해드려도 일단은 되고요. 저는 그 네. 초반에 얘기했듯이 초두에 얘기했듯이 그 뭐 영미 씨가 시인이 많은데 우선 초두에는 그 영국, 미국 여러 시인을 좀 하려고 해요. 네. 그게 내가 볼 적에는 한 10편, 10사람 내지 20사람 아, 정도인데 네. 일단은 미국의 에밀리 디킨슨을 갖다가 시작을 했으니까는 네. 다음번에도 한두 차례 미국 여러 시인을 하는데 에, 사라 티즈데일이 있어요. 네. 어떤 시를 할 줄 모르지만 아주 시인으로서는 그 시를 갖다가 다음번에 좀 얘기를 하려고 네. 합니다. 사라 티즈데일. 티스데일. 네. 사라 네, 티즈데일. 알겠습니다. 그분 그 여류 시인에 대한 시 음. 어떤 거를 골라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아, 오늘 저희 아버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가 끝내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유튜브 채널이 다 채널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약간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영시에 스며들다라는 의미로 시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네, 아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같이 영어를 뭔가 같이 공부한다 이런 컨셉 자체가 좀 새롭고 그런 부분이어서 또 그걸 강조하는 채널명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떠신지 혹시 더 좋은 채널명이 있다면 또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수고해 주신 아버님 카메라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래 오늘 좀 처음에 이게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과거에도 대학교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한 적이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나와가지고도 교회에서 성인 영어를 좀 맡아서 전 잠깐 했어요. 많이 하지도 않고 또 그 학원에서도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고 또 그 오랫동안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도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고 또 군대에서도 공군 장교 생활을 하면서도 또 우리 조에 미군하고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뭐 회화식으로 가르친 적이 있는데 내가 쭉 과거 그 경험을 보면은 제가 이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 실력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닌데요. 그리고 좋으세요. 네. 난 영어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이 됐은 대로 말을 적게 하고 배우는 사람이 자꾸만 연습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된다. 네. 이를테면 우리가 배울 학자 그러면은 배울 학자도 있지만 그게 흉내낸다는 뜻도 있어요. 그 네. 학자의 뜻이에요. 영어는 외국어는 흉내를 많이 내야 돼. 외국 사람 본토 영어하는 사람의 그 영어를 갖다가 많이 흉내를 내고 소리 내서 자기가 연습하지 않으면은 영어는 어렵다. 항상 말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 뜻에 많이 좀 찬동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이 채널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그 의미 있는 성과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Good luck to you.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다음에 뵐게요.